하나만 해도 지금 솔직히 될까 말까인데 맞아요. 이렇게까지 판매 방식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졌어요. 여름 비수기에는 한 달에 한 2억 정도, 그리고 겨울 정도 되면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나옵니다. 바다가 있네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참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학병원에서 이제 불법으로 피를 좀 팔았고, 이제 막노동 인생을 살았고, 부동산 중개인 앞에서 저희 와이프도 애기 안고 울었던 적이 있고, 얼마나 삶이 비참했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변명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원규 PD랑 밥 한번 먹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꿈이 이루어졌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사무실인가 봐요. 네, 저 여기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촬영실. 아, 네, 좀 정리가 안 돼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제 자리가 없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사무실이 2개 더 있거든요. 죄송한데 이거 페이퍼 CEO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그럼 직원들도 아닌데. 지금 14명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지금 네. 자리가 없으신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저 그 다른 이제 핀테크 대표 봤는데 그분도 직원이 한 40분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만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돈 버는 형님들이라고 하고, 본명은 정윤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신 거예요? 네. 2020년 1월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쇼핑몰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팔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화장품이랑 건강식품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저는 이제 수동 등록이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이거는 제가 직접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 대량 등록이라고 해서 뭐 특정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쭉 가지고 와서 마진을 10%, 15% 붙여서 팔고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만 와보시면 명품들이 있거든요. 에르메스, 샤넬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에르메스 명품이에요? 네, 이거 실제 백화점에서 산 것도 있고 유럽에 가서 사온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명품 리셀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는 이제 물건을 사서 이제 팔면 한 개 팔아서 작게는 30만 원, 많게는 한 150만 원 정도 남기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재고 남아있는 게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원래 한 3억 정도 굴렸었는데, 그럼 이게 어쨌든 재고인데 처분이 결론적으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처분은 되죠. 왜냐면 가격을 낮게 팔면 다 살 사람들이 있긴 한데 사실 싸게 팔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인건비, 그 다음에 줄쓰기 한 아르바이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최소 10%는 남기고 싶어가지고 다른 샤넬과 에르메스가 단가가 올라갈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근데 판매 방식이 네.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맞아요. 하나만 해도 지금 솔직히 될까 말까인데 맞아요. 경쟁도 치열하고 네. 이렇게까지 판매 방식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뭐 돈이 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야 뭐 도매 사이트를 가져와죠. 좀 더 고마진 없을까 하다 보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사서 팔게 되고,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계를 좀 직면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을 벌면 어떨까 해서 수업 듣고 또 그 방법을 적용하고, 명품은 이제 비싼 에르메스 가방은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사서 마진 10%만 붙여도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도 팔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건강식품 제조, OEM을 제조하게 되면 마진이 거의 한 80% 나오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5가지, 6가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도 한 가지 방식을 계속 딥하게 파고들고 네. 매출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네. 오히려 더 앞으로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오늘의 엄청난 그 능력과 결과물들이 내일 되면 다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동적으로 배우고 실행하고 테스트해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죠.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넘겨주고, 저는 또 새로운 강의를 들어가고, 올해 8월만 하더라도 저는 벌써 2가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폐쇄물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 또 로켓 그로스로 해서 재고를 판에서 가지고 있다가 파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테스트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한 분야에서만 오래 있었지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초보자거든요. 똑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맨날 물어보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갈아 넣다 보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2020년 1월 달에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셀러로서 남아있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살아남았었던 이유가 계속 뭔가를 배우고 접목하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늘리다 보니까 한 개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것들로 수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이라는 것들이 쇼핑몰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매출이 네. 어느 정도 나와요? 매출은 매달 다른데 이제 쿠팡 기준으로는 월 매출은 1,700만 원 정도. 상품 하나로요? 네, 상품 하나가 메인이어서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출을 만든 건데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2억 4천, 2억, 2억 8천, 2억 3천 쭉 해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상품을 이제 리셋한다고 상품을 좀 지었더니 매출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국내 대량 등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자고 다 합산했을 때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름 비수기에는 한 달에 한 2억 정도 그리고 겨울 정도 되면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적인 마진율 보면 한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돼요? 내 제품이 아닌 남의 제품을 그냥 떼다가 파는 경우는 10%에서 1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직접 제조를 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입을 해서 파는 경우는 정말 작게 보면 30%에서 정말 이제 마진이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으로는 이제 82%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또 컨텐츠 팀이랑 경영 지원팀들이 있는 네. 사무실입니다. 야, 여기서 이 공간에서 그 20만 원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거랑 아예 다른 걸로 쓴다고. 네. 안녕하세요. 근데 두 개 한 일찍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이틀에 한 개씩 4,500원씩 나가는데 안 불편하세요? 거래처 미팅도 있을 거고 네. 좀 때로는 프라이빗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프라이빗 없습니다. 그냥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면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또 소통도 빨라서 저는 나중에도 뭐 사무실이 커져도 굳이 제 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좀? 뭐 딴 짓을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일부러 그런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오면 일만 해야죠. 결론은 잘 팔리는 상품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싱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선정하는 좀 기준이 있으세요, 대표님? 저는 확실하게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보면 야 레드오션이고 거기에는 고수들이 많아서 너가 비비고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안에 이제 부스러기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가 많고 트래픽이 모이는 상품을 찾아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는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네. 오로지 데이터랑 트래픽에만 의존을 하다 보면 네.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네. 소구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전문 지식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품을 잘한다고 잘 파는 건 아니거든요.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것도 많이 팔았는데 저는 그것들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고 화장품도 써보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8천에서 1억을 벌고 건강식품을 제가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걸 사는지 아무리 내가 그 제품을 잘 알고 설명하더라도 트래픽이 없으면 한 달에 주문받을 수 있는 양이 몇 개 안 돼요. 똑같은 공수,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드는데 버는 돈으로 따지면 저는 상당히 열려있는 일을 좋아하거든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매국이라고 도매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베스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 하루 동안 제일 많이 판매했던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1등부터 2등, 3등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1등부터 10등의 상품을 사냐? 아니에요. 쿠팡은 이제 사용자마다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저랑 PD님이 보는 화면이 다르고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굳이 1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특정 소비자한테만 내 상품이 노출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게 주어집니다. 상세 페이지가 과연 중요할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살 때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는 고관여 상품 30만 이상 되는 거는 꼼꼼히 읽어보죠. 하지만 저희가 뭐 생수를 사든 이런 것들은 금액대가 작아요. 10,000원에서 30,000원 저관여 상품. 저관여 상품을 살 때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20초에서 30초.
저 같은 경우도 네. 가격에서 일단 싼 순으로 고르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 리뷰 보고 바로 주문해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금액대가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는 찾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본다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상세 페이지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 개 팔았을 때는 마진이 5,000원인데 그게 10개 팔면 5만 원. 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0일로 하면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의 순수익을 얻는데 근데 그 제품이 과연 한 개일까요? 두 개, 세 개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광고를 돌리게 되면 또 새로운 유입이 들어오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하나만 작동이 딱 잘 되면 제가 주문을 제일 많이 받을 때 하루에 1,400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때 이제 아기가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병원 이제 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이제 주문이 터진 거예요. 그 품목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뭐 주력으로 팔려고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도매 사이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국산 제로 가이드 KF94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올렸을 뿐이에요. 포토샵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냈어요. 대표 이미지를 조금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대표님은 지금 월 매출이 그렇게나 나오시는데 포토샵 못 하세요? 포토샵 할 줄 모릅니다. 유튜브도 편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컴퓨터를 못한다고, 컴맹이라고 내가 쇼핑을 못한다, 유튜브를 못한다,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게 저는 그림판만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키워드와 아이템을 발굴해주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추석이 오다 보니까 아기 한복, 아기 신발, 답례품인데 이런 것들은 브랜드가 없어요. 이런 제품들을 노릴 만한 거죠. 그러면 내가 아기 한복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제 구글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기 한복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 한복에 대한 도매 사이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위탁이 가능한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위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팔 때도 그냥 상품을 등록하면 안 되고 상품명도 중요합니다. 어떤 키워드로 고객이 검색하는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키워드 분석이 나와 있어요. 아기 한복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기 개량 한복은 검색하는 사람은 거의 3,000명 정도 되는데 판매하는 사람은 1,200개밖에 없는 거죠. 경쟁 강도가 이런 건 약해요. 평가가 돼 있네요, 이 경쟁 지수가. 네, 이거는 쿠팡에 들어가서 팔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리뷰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있고 가격만 합리적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 도매 사이트에서 이미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직접 가지고 팔 필요도 없죠. 이런 식으로 상품을 계속 꾸준히 등록하다 보면 하나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상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오든 국내 제조사를 컨택해서 받든 똑같은 방식으로 팔면 처음이야 매출이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인데 갑자기 이게 5천만 원, 1억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좀 싸게 제조사한테 좀 공급받기 위한 팁 같은 거 좀 하나만 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팁이 있어요. 초보분들이 제조사를 딱 연락을 하면 일단은 쫄입니다. 왜 쫄린다는 게 이제 무서워요. 저 사람들 물건 안 줄 것 같고 나는 뭐 월 매출 몇억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물건 3-4개 팔았던 사람이 전화하면 이제 기를 주는데 셀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자신감이 없어요. 전화를 할 때 혹시 됩니까? 혹시 이런 말을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 시원하게 최소 주문 수량이 몇 개냐? 위탁되냐? 물어봤는데 만약 최소 주문 수량이 10,000개예요. 그럼 10,000개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00개? 생각보다 적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물어봐요. 10,000개 할 때 사장님 얼마예요? 하면 원래 뭐 도매상들한테는 10,000원 해주는데 8,000원 해주겠다 하면 10,000개에 8,000원? 근데 제가 10,000개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샘플을 한 10개 정도가 필요한데 대신 9,500원에 사겠다 라고 하면 일단 사장님도 손해볼 게 아니거든요. 왜? 마진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딱 물꼬를 트면 그 다음에는 제 사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9,500원짜리를 9,000원 내고 하고 8,000원까지 가야 돼요. 대신 10,000개를 발 수 없어요. 100개를 하더라도 계속 쪼르면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제조공장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전화하고 열심히 하면 어쩔 수 없는 자기의 그 과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해서 물건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만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아쉬운 소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면 이제 서로서로 윈윈이니까 그 사람은 재고 있는 걸 저한테 주는 거고 저는 그걸 받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경쟁 강도가 좋은 팔릴만한 상품을 찾았어요. 네, 판매를 하는데 다른 제품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나만이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판매를 높이기 위한 그런 버퍼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하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전략이 다른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하면 2주 정도는 버프라고 해서 최신성이라는 기회를 줘요. 그때 클릭을 받고 이제 주문이 되고 리뷰가 쌓이면 가점을 주거든요. 그게 기회예요. 그때 놓치고 나중에 주문을 많이 받아서 상위 노출된다? 가능은 하지만 엄청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공의 업체라고 하고 막 트래픽이라고 해서 막 불법 행위를 통해서 막 클릭률을 올리는데 어뷰징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만 돈이 들어요. 초보분들은 지금 돈을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런 안 좋은 업체들에게 눈탱이를 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인한테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면 한 5명 정도의 지인은 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야 네이버에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있는 상품 주문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 저희가 올린 상품이 뭐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해봤자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밥 한 끼 사준다고 하고 좀 부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리뷰 3개에서 5개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상품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주문을 안 받은 상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안드로메다에 있어요. 상품만 등록되어 있지 아무 점수가 없는데 내가 최근에 상품을 등록하고 리뷰를 정도를 몇 개를 단다고 하면 갑자기 뭐 10페이지 있던 게 2페이지, 1페이지, 40번째까지 올라와요. 일단 1페이지 안착이 됐다? 하면 그때는 이제 키워드 싸우는 거죠. 어떤 중소형 키워드를 쓰고 어떤 이제 후킹 요소라고 하죠.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빨리 구매할 수 있는 뭔가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포토샵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텍스트를 쓰는 거죠. 항상 제가 상품 등록할 때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활용하되 위에 한 5 정도의 문장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기 잡는 퇴치기를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 키가 160 이하이신 분들은 천장에 있는 모기를 잡으려면 의자가 필요하지 않냐. 하지만 이 모기채는 이렇게 90도가 꺾이니까 키가 140도 천장에 있는 모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적고 밑에 이제 상세 페이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미지만 쫙 해서 상세 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눈에 익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텍스트로 큰 글자로 그 사람이 혹할 만한 문장을 넣어 놓는 거죠. 할인가일 수도 있고 신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아픔이 있을까, 아니면 신뢰를 줄까, 겁을 줄까, 이런 걸로 해서 5줄 정도의 멘트를 치게 되면 저는 포토샵이 없더라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쿠팡은 광고의 역할이 커요. 돈을 쓰게 되면 MD도 붙고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더라도 하루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광고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이제 쿠팡이 조금 더 요즘 쉬운 게 전환되는 게 엄청 좋아요. 제가 그 광고 구매 전환율이 1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오면 13명이 사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오면 2명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볼 것들도 많고 뭔가 후킹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은데 쿠팡은 직관적이에요. 눈에 보인다? 리뷰 한두 개 읽는다? 바로 쓱 하면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진이 남아야 돼요. 광고비를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하루에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쓰게 되면 그만큼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정상금에서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쿠팡은 단순하게 뭐 10%의 마진을 남긴다? 이런 제품들은 팔 수가 없어요. 최소 뭐 25%에서 30% 남아야지 광고비를 통해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남기 때문에 결국은 마진 좋은, 트래픽 좋은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로만 들어봤을 때는 네. 쿠팡은 노출시키기 위한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요인이 광고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가 돈을 벌려고 이 쇼핑몰을 하는 건데 네. 광고비가 그만큼 지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는 경쟁 구도에서 말 그대로 이미 정해진 마치 싸움처럼 네. 시드가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숨어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등록할 때 필터를 어떻게 하느냐, 태그를 어떻게 하느냐, 상품명을 어떻게 하느냐, 가격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 쿠팡에는 어떤 기능들이 숨겨져 있냐면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을 5개 이상 팔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무료로 광고 노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쇼폼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뭐 AI든 내가 직접 촬영하든 뭐 30초에서 1분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라이브 방송도 있어요. 크리에이터가 다 있거든요.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뭐 한 50만 원 정도까지 크리에이터를 섭외해서 그 사람이 수락을 하면 제가 제품 하나에서 2개만 보내주면 그분이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 라이브 방송한 것도 제 상세 페이지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기술들을 조금씩 쓰면 아무것도 안 하고 태그도 몰라, 필터도 몰라, 상품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쿠팡이 좋아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가 무엇인가 붙여지면 이 사람이 판매자가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추가될수록 노출도 잘 되고 전환율도 잘 되는 거죠.
하나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의 그 확률 싸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광고라고 한 거는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안에는 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타민을 파는데 노트북을 검색한 사람들한테 비타민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전환이 안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도화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로아스라고 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내 키워드와 관련 없는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를 넣고 계속 추가하면서 내가 실제로 팔려고 하는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에다가 광고비를 조금 더 투자하면 결국은 입찰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돈을 낸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제도긴 해요. 그래서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사람 제품이 모든 페이지에 노출되냐? 결국은 제품 하나예요. 그 한 개의 제품이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에도 기회가 와요. 물론 메인에는 안 오겠지만 상품을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롤링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없어요. 계속 쭉쭉 모바일로 내려가요. 1시간 동안 내려도 끝이 없거든요. 그럼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는데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1페이지 상단에 노출 안 되겠지만 조금만 내려보면 밑에 상품이 있을 수 있고, 틈틈이 다 광고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품이 노출돼서 클릭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초보분들도 당연히 자본금이 적지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1 광고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내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죠. 단 전제 조건은 좋은 제품이어야 돼요.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 고객이 악플을 답니다. 예를 들어서 1점짜리예요. 이 제품은 쓰레기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라고 찍히는 순간 사람들은 그 제품을 당연히 사지 않겠죠. 왜? 우리들도 리뷰를 보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주면서 적당한 마진을 남을 수 있는 상품, 이 정도면 이제 쿠팡에서는 억대 매출, 이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있네요.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제 와이프가 완전 한심하듯이 저를 이제 쳐다보는데 그때 많이 좀 서럽기도 하고 좀 빡치기도 하더라고요. 다행히 새벽 그때 3시까지 상품을 등록했던 제품이 다음날 주문이 들어오면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그 주문이 얼마나 치는 거예요? 6천만 원치가 들어왔습니다. 6천만 원치요? 참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대학병원에서 이제 불법으로 피를 좀 팔았고, 이제 막노동 인생을 살았고, 부동산 중개인 앞에서 저희 와이프도 애기 안고 울었던 적이 있고, 얼마나 삶이 비참했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변명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원규 PD랑 밥 한번 먹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꿈이 이루어졌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